자, 주식시장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일단 AI 쪽이 많이 올랐죠. 우리 대표님께서 지난주에 짚어주셨는데 이번 주는 뭐 반도체의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이 이틀째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 싶은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 급등으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나스닥도 기술주 위주로 나스닥만 좀 미증시에서 상승이 강했고 외국인들이 특히 이번 달에 반도체주 정말 많이 샀잖아요. 이게 그래서 코스닥은 탄력이 좀 떨어지지만 코스피 지수 차트로 봤을 때 단기 이평선 정말 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성이 좀 업사이드로 갈지 아니면 좀 떨어질지 걱정이 되는 구간인 것 같은데 자, 지수에 대해서 저희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대표님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여러 이슈들이 또 있어요. 네.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 요거 때문에 조금 진통을 겪고 있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5월 달 내내 지금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거나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도 했고 다만 이제 우려할 만한 사항들의 것들이 조금씩은 튀어나올 만한 이제 시간이 또 얼마 없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또 연기가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2011년도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은 아마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지부진하게 정치인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잘나냐, 내가 잘났냐, 너 이건 조건을 어떻게 해줘야지 내가 승인을 해주겠다.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다툼이 아니라 자기네 이권이나 자기네들 입지. 그러니까 내년에 어쨌든 뭐 재선도 있고 그 다음에 상하원 그리고 이제 주지사 이런 선거도 내년에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뭐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지저분한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뭐 일을 똑바로 하시기보다는 당신네들의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가 마음에 들어 그거 태클 걸다가 중요한 법안들 국민들의 편이나 혹은 자유나 어떤 재산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빨리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이 안 되고 있는 것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때 당시에도 S&P에서요. 이거 저렇게 정치적인 이슈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큰 리스크야라는 그런 입장에서 신용등급을 무려 강등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때 한번 급락이 상당히 나오기도 했었죠. 한번 우리가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은 최고 등급을 놔두긴 했지만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미국의 경제적인 문제에도 골치 아픈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정치적으로 저러고 있으니 이거 문제다. 이런 부분들이죠. 선거를 잘 똑바로 뭐 하고 싶고 유리하게 가려면 국민들을 위해서 힘써라. 이런 부분에 좀 협박을 하는 것 같은 뭐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저 같은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의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뭐 시한적인 부분들이 조금의 잡음이 약간 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정치적 리스크 부분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좀 극적 타결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요. 어쨌든 많이 닮아 있습니다. 2011년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도 한번 겪었으니까 이거 이 이후에 급락하면은 오히려 그 움직임에서 저점 매수를 해야 돼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똑똑하니까요. 그래서 공포를 가질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닐 수 있다. 어쨌든 통과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치적 부담감 커지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시가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때요. 경제적인 요소들이 가장 강력하게 그 반영이 되는 그 구간들 시장이 있고요. 정치적 요소 지금과 같이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 발달이죠. 기술이 어떠한 기술들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또 저런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 가지로 크게 보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에요. 아니, 뭐 어떤 소리 할지 알고, 그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말 한마디에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 지금 같으면은 뭐 이런 이슈도 있지만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이 한마디 입을 열면 코인이 급락 급등을 하는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것들은 우리가 경제적 요소, 이것도 지금 사실 불확실성이 커져 있습니다. 정치 요소 매우 지금 불확실성이 커져 있죠. 기술적인 접근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기술 발달, 과학기술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이동안 이제 많이 갔어. 그쪽 다 끝난 것 같아. 뭐 이제 코인 채굴도 안 하고 이제 게임도 좀 시들하고 그러니까 별로 아닐 거야라고 했는데 오히려 데이터 센터 향 그 매출이 크게 증가했죠. 게이밍 매출은 좀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살려놓는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짚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결정짓는 게 오히려 정치적 이슈나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휘둘리는 것보단 나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마어마한 상승들 잘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에 침묵을 엄청나게 깨고 한 번 나 움직이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쫓아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이라도 네.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반기에는 또 더 올라온다고 하니까 고민이 많이 돼요. 많이 돼요. 사실 이제 길게 보면은 네. 이런 부분들에서 연말까지에서는 현재 위치보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현재 자리에서 지금 그러면 내가 오늘 매수해가지고 연말까지 들고 와서 수익을 얼마나 낼 거냐 이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지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형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이제 눌림목을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꽈서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흐름들이 전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완전히 거의 올인되다시피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이 오히려 쉽게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죠. 여기에 매수세가 주춤하거나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그때에 돈이 이동을 하는 풍선 효과에 의해서 돈이 이동을 해서 올라가는 섹터 업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그쪽 섹터를 기다려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쉴 때 급등세를 보여주거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돈의 흐름이 나타나는 업종별로 가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요. 반도체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짚어주셨는데 증시의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대표님께서 AI 종목들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 시스템 반도체나 AI 반도체 쪽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도 관심 업종으로 그쪽 주목해 보면 될까요? 네, 제가 이제 5월 달은 네. 테마주 장세.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근데 그 외에 제외하면은 아주 또 썩 재밌었던 업종이 그렇게 많은가? 혹은 우리가 어차피 시장에 한 2,400개 되는 종목들을 모두 보면서 모두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한 달 동안 10% 올라가는 종목이 좋으냐, 아니면 하루에 10%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업종 섹터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까? 그 부분에서는 5월 달은 테마주 장세가 좀 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건 6월 달에 6월에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죠. 그 정도까지는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66이 나르샤 말씀드렸던 그전 섹터들이 좀 눌러줄 때, 오늘 같은 날 좀 많이 눌러주죠. 그럴 때 한 번씩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는 제가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AI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이걸 보여줬다, 알려줬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요,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PDA라는 게 있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을 때 PDA는 공부를 해서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었고 스마트폰은 어때요? 요즘 5살짜리 꼬맹이도요, 새벽에 엄마보다 일찍 일어나면 엄마 핸드폰 가지고 뭐 보고 있어요. 게임해요. 그럴 정도로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전의 인공지능은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전문가들만 사용하고. 그러나 이번 챗GPT가 나타나면서 내가 하는 말, 우리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과값을 나타내주는 이제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화하는 산업이지 그동안 좀 큰 차례 상승이 있었잖아. 그걸로 끝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켜볼 만한 종목 체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참 만화 좋아했었는데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엄청나게 좋아했었는데 오늘 이름이 비슷하네요.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많이 올랐던 또 종목이죠. 그쵸. 다시 한번 그 파동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실효적인 부분들이 좀 나타났고 오늘 정말 이쁘게 잘 눌러주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큰 상승을 할 때 제대로 올라가 주는 그런 종목이 다시 올라도 크게 파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조정이 지금 벌써 3개월 나왔습니다. 보통 조정이 좀 크게 들어오면 3개월, 그게 더 길어지면 6개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바닥권을 다져내는 이제 높은 위치이긴 하지만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내고 이제 다시 한번 재차 시동을 걸어주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이슈가 한 번 정도 되지 않을까. 아직은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에 완전히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좀 주춤합니다만 충분히 눌러줄 때 우리가 또 기회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언어 및 영상, 음성 분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공공이나 민간 기업들 한 2,500개에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지금 6월 달 정도예요. 정부가 이제 다음 달 정도 되겠죠. 전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이 발표를 할 예정에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가 지금 메타버스나 엔터 우주 드론 로봇 뭐 이런 산업군들까지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상당히 크게 앞서서 그죠? 1월 달, 2월 달 상당히 강력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런 상승 여력이 있은 종목,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었겠죠. 그리고 지금 1, 2, 3, 3개월 정도의 조정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보통적으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잘 올랐어요. C11 뭐 상한가까지 갔고 오늘도 움직이다가 이제 좀 차시론이 나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재차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뭐 81,600원 정도인데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면 좋겠죠. 그래서 좀 더 눌러주는 그런 구간에 한 8만 원 정도까지 더 눌러줄 때 우리가 지금 현재가부터 천천히 조금씩 분할적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120일 이동 평균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120 이동 평균선 정도의 매수가 정도를 보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한번 올라가면은 이제 우리가 홈쇼핑에서도 뭐 10만 원짜리 10만 원에 팔기보다는 99,500원 막 이렇게 팔잖아요. 5만 원짜리 49,500원. 이제 10만 원 가면은 또 심리적인 저항대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7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장세 이어지고 있고 육룡의 나르샤 특히 AI 쪽은 눌림일 때 잘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코난 테크놀로지 꼽아주셨습니다. 매수가 현재가에서 8만 원 사이 눌림 구간 분할 매수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10만 원까지 가격 설정해 드릴게요. 저희 지난번 종목의 모아 데이터 짧게 AS 받아보겠습니다. 이 자리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지난주 종목이었죠. 지난주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좀 움직이면은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또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좋은 종목으로 선택을 했지만 급등을 이미 하고 있어가지고 눌러줄 때 사세요. 눌러줄 때 3,400원 근처까지 눌러주면 좀 사자 그랬는데 다행히 지난주 수요일 날 3,420원 뭐 이런 정도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그리고 또 오늘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충분히 같은 비슷한 영역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도 매출이 늘어난 영역이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충분히 아직도 갖고 갈 만한 뭐 부분들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기껏 해봤자 수익이 3-4%밖에 안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위에 그 보시면은 60일 이동 평균선이 있죠. 여러분도 쉽게 생각해서 그 정도 목표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아데이터 AS 받아봤습니다.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